응급간호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서 양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요점 노트 보면서 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급간호라 하면은 어쨌든 생명을 구조하거나 2차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빨리 처치해주는 이런 걸 우리가 응급간호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순서는 일단 호흡 정지가 온 사람 먼저, 그 다음에 심한 출혈, 그 다음에 중독이나 뭐 골절 및 뭐 외부 상처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응급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이 튀어나온 경우라면 무릎을 세워주는 이런 배행하이를 해줘서 배의 압력을 줄이고, 이거 강제로 우리가 내장을 뱃속에 넣어주면 안 되고, 이거 생리식염수에 적셔가지고 거즈에 덮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단 부위가 있다면은 이거 거즈나 방포에 싸가지고 얼음에 있는 곳에 이렇게 해서 냉장고처럼 해서 가져가는데, 대신에 얼음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상처를 막 바로 보여주거나 설명하면은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접근에 막고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정보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중에 넘겨주거나, 아니면 환자 뭐 팔목이나 뭐 이런데 같이 환자 정보 신원사항 이런 거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앙화이로 이렇게 똑바로 눕혀가지고 고정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응급처치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기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를 뒤로 젖혀가지고 턱을 들어서 기도를 확보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도 내 이물질이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고, 구토를 한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면은 질식 위험을 좀 막을 수 있겠죠. 지혈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심한 출혈이 있을 경우 손바닥이나 압박붕대를 사용해서 직접 압박하는 압박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면 아무래도 출혈량이 감소하겠죠. 이거를 국소 거상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혈 부위보다 좀 이제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혈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압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혈대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혈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용법이고, 잘못 쓰면 피부 괴사나 뭐 절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혈대 적용한 다음에 언제 적용했습니다 하고 표식을 잘 보이게 해주고 20분마다 풀어주고 관찰해주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쇼크가 왔을 때예요. 쇼크는 이제 창백한 피부, 심경진이라고 해서 심장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맥박은 오히려 떨어지고, 차고 축축한 피부에 청색증에 뭐 땀도 좀 나고, 그 다음에 저혈압 이런 증상이 있는 걸 쇼크라고 해요. 한마디로 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상을 입어서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혈장을 공급해주고요.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해서 뭔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기도 유지를 위해 빨리 조치를 취해주고 에피네프린 응급약을 투여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쇼크 공통간호로는 하체, 다리를 이렇게 올려준 트렌델렌버그 체위, 트렌델렌버그 체위가 쇼크 자세예요. 그래서 다리에 있는 피를 빨리 심장으로 보내서 머리랑 심장 요 중요한 부분이라도 빨리 피를 돌려라, 이런 뜻에서 다리를 올려주는 체위를 해주고요. 대신에 머리나 이런 가슴 부분 다쳤을 때는 상체를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반자이 자세가 더 좋겠죠. 그리고 쇼크가 오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서 담요를 덮어주면 좋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난로나 이런 걸로 따뜻하게 해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담요로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복부 손상이나 무의식 환자, 뭐 심한 출혈 환자, 수술 환자 이런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상처가 깊지 않다면은 빨리 깨끗한 물로 씻어가지고 상처를 보호해주고, 또 상처가 응고돼가지고 딱지가 졌다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거 함부로 띄지도 말고 자극 같은 거 주면 안 되겠죠. 다음은 출혈 간호예요. 이제 출혈도 여러 부위에서 날 수 있는데, 특히 코피, 비출혈 같은 경우는 기도로 흡인되지 않도록 머리를 앞으로 굽힌 상태, 이렇게 숙인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압박 지혈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코를 막아놨으니 입으로 숨 쉬고 코를 꽉 막아주면 좋고요. 코풀기 등 힘이 가해지면 이제 코에 핏줄이 무리가 가가지고 오히려 피가 더 나겠죠. 그래서 지혈이 안 되니까 코풀기 등 힘드는 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냉찜질 아니면 찬물 찜질,
이런 걸 찜질을 해주면 혈관 수축하는 데 도움이 돼서 지혈이 되겠죠. 그리고 입으로 넘어온 피는 막 오심구토 하면은 다시 힘가해져가지고 출혈이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삼키지 말고 바로 뱉어라. 여기까지가 이제 코피 간호였습니다. 그다음에 뇌 손상이 왔을 경우는 어쨌든 바로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특히 머리에 피가 난다면 어쨌든 압박을 하는데 두개골 골절이 의심이 된다면은 상처 주위를 압박하되 직접적으로 압박하진 말아라. 왜냐면 두개골 잘못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귀나 코에서 뭐 혈액 또는 내척수액이 나오면 이거 막지 말아라. 왜냐면 이걸 막아버리면 뇌압이 올라가서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대로 두고, 그리고 또 머리를 이렇게 세워주면 뇌압이 오르는 거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복부 손상이 있을 때, 복부에 타박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측이해서 구토에 대비해서 이런 금식하면서 관찰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복부에 뭔가 관통을 했다 이러면은 움직이지 말고 지혈만 한 다음에 이 물체 강제로 빼지 말고 해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필요하고, 내장이 나왔다면 배행하기 해가지고 멸균, 생리식염수, 그냥 물 하면 안 돼요.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촉촉하게 덮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야지. 이걸 우리가 강제로 넣지 말아라. 그리고 수술할 거니까 금식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다음에 뇌출혈은 이제 안쪽에서 이제 피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일단 모르고요. 위 손상이 돼서 피가 날 수도 있고 폐 쪽 문제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인체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건데 반듯하게 눕히고 금식을 하고, 토하거나 기침을 하면 옆으로 돌려가지고 고개를 옆으로 뉘어가지고 혈액이 폐로 들어가는 걸 방지해주세요. 그리고 출혈 부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운 물주머니 어정쩡하게 됐다가는 출혈 증상이 더 심해지겠죠. 다음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인공호흡하고 인공순환을 시도해가지고 심장하고 뇌에 산소 공급을 해서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응급 상황의 간호인데요. 일단 먼저 의식 확인을 하고 빨리 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환자한테 살짝 어깨를 흔들면서 눈 떠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의식 수준을 확인을 해야겠죠. 의식 수준 확인. 그래서 반응이 없다면 의식이 없다고 판단해서 빨리 119 도움 요청하고 제세동기도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제 딱딱하고 이제 평평한 바닥에 눕혀가지고 앙화의를 취하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흉부 압박, 이걸 C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을 손꿈치로 압박을 해요. 이게 말장난 나오기 쉬운 부분이라고 했어요. 뭐 손바닥도 나올 수 있고 뭐 팔꿈치, 손가락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손꿈치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팔은 곧게 펴서 체중을 실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바닥 뭐 손끝으로 누른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려요. 반드시 손꿈치를 기억해 주시고, 성인 같은 경우는 5cm로, 그 다음에 호흡 비율은 30대 2 정도로 이렇게 가슴 압박 30, 호흡, 인공호흡 2, 이 정도 비율로 해주고요. 속도는 1분에 한 100에서 120회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화도 비슷한데 어쨌든 성인 5cm보다는 살짝 낮은 한 4에서 5cm로 기억을 해주시고, 소화가도 마찬가지로 가슴 압박하고 호흡 비율은 30대 2예요. 근데 의료진 2명이 구조했을 때는 15대 2였어요. 이거 15대 1로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 부분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 120회 똑같이 1분당 이 정도 속도로 흉부 압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도 개방, 이거는 에어웨이 해가지고 약자가 A였어요. 머리를 뒤로 제쳐가지고 기도를 확보해주고요. 경추 손상이 의심이 된다 하면은 머리 젖히면 안 되고 턱만 살짝 들어가지고 기도를 확보해주세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B예요. 그래서 기도를 확보했으면 코를 꽉 막아주고 입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1초에 2회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이라 하면 C, A, B 순서로 흉부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순서로 하는데, 물에 빠진 익수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기도 유지, 인공호흡, 흉부 압박, A, B, C 순서로 해주세요. 뭔가 의식이 회복됐다면은 이제 옆으로 돌려가지고 혹시 모를 뭐 기도 막힘을 방지해주는데, 아직도 반응이 없다면은 CAB 이거 심폐소생술 계속 반복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세동기가 왔다 이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원을 켜줍니다. 그리고 패드를 부착하는데,
이제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에 하나 붙여주고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이렇게 패드를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심장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하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때 모두 손을 떼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고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기계가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그래서 충전하는 동안 가슴 압박을 해주면 되겠죠. 가슴 압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 상태를 확인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주세요 이러면 이거대로 심폐소생술 계속 여기 CAB 이거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세동이 완료되면은 재세동 버튼 이제 깜빡깜빡거리면서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때 환자한테 떨어진 거 확인하고 떨어지세요 한 다음에 재세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재세동을 한번 했으면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 2로 계속하면서 119 올 때까지 이렇게 응급간호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기도 폐쇄나 뭐 심폐정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때 쓰는 요법이 하임리히 요법입니다. 복부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역류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기를 취해가지고 엎어둔 다음에 입을 아래로 두게 하고 등을 두드려가지고 토해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한테 물린 교상 상태예요. 그래서 흔하게 물리는 게 이제 개, 늑대, 고양이한테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광견병 같은 게 가장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렸을 때 침에 의해서 광견독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뭐 개, 늑대, 스컹크, 박쥐 이런 야생동물한테 물렸을 때는 빨리 상처를 씻고 병원 가가지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뱀한테 물렸을 때가 있어요. 특히 독사가 위험한데 화려하고 머리는 삼각형에 윗손곤니가 이렇게 확실하게 뾰족하게 있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독사라고 해요. 그래서 독이 투입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게 뭔가 독이 투입된 것 같다, 뱀한테 물렸을 것 같다 이러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물린 부분 부목으로 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심장보다 낮게 있어야 여기 내가 손을 물렸다면 심장보다 낮게 해야 이렇게 심장으로 못 올라가니까 독 퍼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린 곳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정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면은 독 퍼지는 걸 막아줄 수는 있는데 너무 세게는 묶지 말고요. 소독칼로 뭐 상처 부위 절개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이 하면은 뭐 신경 손상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일 때만 하시고 그냥 우리는 정맥만 차단한다 요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흡인기로 뭐 상처 혈액을 흡인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독을 빠는 행위, 이거는 좀 위험한 행위예요. 왜냐면 독 빨다가 오히려 입 빠는 사람이 독에 더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상처 감염이나 상처가 더 벌어지거나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 것. 그리고 금식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빨리 가가지고 해독제 투여해야겠죠. 그래서 뱀한테 물렸을 때 간호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벌한테 쏘였을 때예요. 가장 위험한 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쇼크 오는 거죠. 그래서 부종도 생기고 뭐 기관지 경련, 뭐 쇼크, 호흡곤란, 발작 이런 게 생기면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벌에 쏘이는 거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침을 제거해야 된다 이러면 신용카드, 가위, 칼날 등으로 이렇게 침이 있다면 이렇게 밀어내듯이 해가지고 뽑아내야지 보인다 해가지고 손가락이나 핀셋으로 이렇게 찝다 보면은 독이 더 들어갑니다. 얼음주머니 대주는 것도 독소 흡수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알레르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부상자 관찰하면서 심하게 일어났다 이러면은 에피네프린을 사용해줘야겠죠. 다음은 골절 응급처치예요. 그래서 골절이 됐다면은 일단은 환부를 좀 올려주는 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부종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제 냉찜질이 좀 도움이 돼요. 골절 부위 같은 경우는 먼저 드레싱을 해주고 부목을 함께 대주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러졌다고 이거 관절 펴줘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뼈가 튀어나왔네 이래가지고 돌출된 뼈도 넣어주려고 시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 부목대주고 드레싱을 해줬다면은 말초 부위 혈액순환 장애를 꼭 확인해줘야 되고 그래서 붕대 다 감는 게 아니라 말단 부위는 좀 남겨놔라 이런 내용이 간호 실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요 탈구 증상이 있다면 이제 관절에서 뼈가 빠진 상태인데 이거 우리가 강제로 끼면 안 되고요. 네, 병원 가서 빨리 체크를 해줘야 되고 빠진 관절이 혈관이나 뭐 신경 등을 누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맥박 체크 이런 거 계속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탈구된 관절 원래대로 돌려놓는 이런 시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신경이나 혈관이 다칠 수가 있어서 의사가 해줘야 됩니다. 염자는 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인대나 다른 조직이 늘어나거나 뒤틀려서 생긴 관절 부상인데 처음에는 얼음찜질을 해주고 압박붕대를 감아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냉찜질로 부종 및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붓기가 가라앉았다 이러면은 온찜질을 해주는 게 혈액순환도 좋고 회복도 많이 도와주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온찜질입니다. 다음은 이제 열이나 전기 약품 등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간호예요. 그래서 화상은 깊이보다 범위가 넓어지면 더 위험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감염이나 쇼크 이런 위험이 있어서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젖은 드레싱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쉽게 마르고 또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리는 건조한 멸균 드레싱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상 열기가 빠지기도 전에 연고 같은 거 발라주면 열기가 안 빠져서 더 화상이 심해져요. 그리고 옷이 붙었다면 강제로 떼거나 뭐 수포 같은 거 강제로 터트리면 안 됩니다. 마른 꺼즈만 이렇게 덮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주세요. 다음은 더위에 관한 간호예요. 이거는 뭐 산업간호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데 더워가지고 더위 먹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휴식 취하고 다리 올려주고 옷을 느슨하고 편하게 해주면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일사병은 말 그대로 태양 때문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잠시 우리 몸이 맛이 간 상태.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수분 먹고 물 마시고 그다음에 전해질 투여해주고 쉬면은 네, 충분히 좋아집니다. 다음은 열 경련이에요. 이건 이응만 따서 몸에 이온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소금기 이온이 다 빠진 상태. 그래가지고 근육에 경련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금물을 마시거나 뭐 이온 음료 마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열 피로, 피가 문제예요. 피로 인한 순환 장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가 잘 안 도니까 쇼크가 온 상태인데 이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너무 덥다 보니까 우리 혈관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거나 강심제를 먹으면 이렇게 늘어나서 혈류가 느린데 피를 팍팍팍 좀 더 보내줄 수 있겠죠. 근데 강심제 투여할 때는 반드시 혈액을 체크해주고 어쨌든 커피나 강심제를 먹어서 피의 순환을 도와줘라. 그러면 열피로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간호는 이제 트렌델렌버그 체위해서 다리에 있는 피를 머리랑 심장으로 좀 보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물이나 포도당 뭐 IV를 해준다든지 뭐 식염수 공급해주면 열피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사병은 여기 죽을 사자 생각하면 돼요. 열 조절 중추인 우리 시상하부가 너무 더워가지고 맛이 간 상태. 그래가지고 체온 조절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피부가 매우 뜨겁고 건조하고 너무 덥다 보니 땀조차도 안 나요. 이건 진짜 위급한 상태고 의식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의사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찬 생리식염수 관장을 하거나 진짜 얼음통에다가 막 얼음에다 때려 부어가지고 몸을 빨리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좋아지면은 일단은 요 체온 떨어뜨리는 걸 좀 그만해줘야겠지만 어쨌든 급하게 온도를 빨리 떨어뜨려줘야 되고 진짜 물을 전신에 묻혀주고 다 벗겨주고 선풍기 틀어주고 아무튼 온몸의 열을 빨리 식혀서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진짜 의사 진료가 필요한 가장 위험한 게 뭐다 이러면 열사병 골라주시면 됩니다. 통상 응급처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부위로 옮겨가지고 빨리 동상된 부분을 녹여줘야겠죠. 그리고 혈액순환에 방해되는 뭐 반지나 쪼여지는 의복 이런 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고요. 동상 부위는 따뜻한 물로 담가가지고 녹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마사지는 안 해주는 게 좋은데 아직 몸이 얼어있기 때문에 마사지 해주면 세포가 오히려 더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상 부위가 좀 녹았다 하더라도 들 것으로 들어서
운반해야 돼요. 이제 동상 다 녹은 거 아니야? 걸어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아직 덜 녹은 부분도 있고 통증이나 부종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것으로 운반을 해주고요. 마른 꺼즈를 손가락, 발가락 이런 사이에 끼워서 습기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주면 좋겠죠. 다음은 중독 부분 살펴볼게요. 우리가 뭔가 약을 잘못 먹었을 때 이런 중독인데 일단은 용기나 환자 입 주변 냄새 등으로 뭘 먹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병원 갈 때 주변에 뭐 상표, 동물통 이런 게 있다면 같이 챙겨주고, 토물을 챙길 때는 손에 독이 묻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장갑을 낀 손으로 이 토물을 챙겨가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먼저 구토를 하게끔 해서 빨리 약을 뱉어내는 건데, 구토 유발제인 이펙학 시럽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내 흡착 방지를 위해 위세척이라든지 활성탄, 뭐 관장 이런 방법도 사용합니다. 다음은 쥐약을 잘못 먹었을 텐데 병원에 갈 때 쥐약통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병원에 가면은 혈액응고 검사라든지 뭐 수혈, 비타민 K 주사해서 출혈에 대비한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줘요. 다음은 이제 일산화탄소인데, 일산화탄소는 되게 독성이 강한 독성 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헤모글로빈, 우리 적혈구가 산소보다 일산화탄소를 더 좋아해가지고 산소 대신에 이 독가스를 이동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혼수라든지 혼미, 호흡곤란 이런 위험한 증상이 생기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하면은 빨리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재빠르게 병원 가가지고 산소를 100%로 이렇게 100%로 주는 이런 응급간호를 해줘야 됩니다.